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PSG가 교체 카드 3장을 사용했습니다. 바르콜라 대신 세니 마율루, 아센시오 대신 이강인, 덴벨레 대신 킬리안 은바페를 투입했습니다. 후반 8분 박스 안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어 공을 잡아낸 이강인은 오른발 크로스를 올렸지만 상대의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PSG가 위기에 처했는데요. 후반 14분 박스 안에서 다닐루가 네고를 손으로 쳐냈고 이후 비디오 판독 VAR이 진행됐습니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결국 르프아르가 골을 추가했습니다. 득점이 급해진 PSG는 후반 17분 콜로 무아니, 마르퀴뇨스 대신 곤살로 하무스, 밀란 슈크리니아르를 투입했습니다. 이후 PSG는 르아브르의 박스 근처에서 공을 돌리며 기회를 노렸지만 좀처럼 슈팅 찬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반 33분 PSG가 한 골 따라붙었습니다. 하키미가 하무스에게 패스한 뒤 곧장 박스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하무스는 다시 하키미에게 찔러줬습니다. 하키미는 정교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로도 PSG는 계속해서 르아브르의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PSG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후반 39분 이강인이 박스 앞에 은바페에게 패스했고 은바페는 뛰어들어가는 하무스에게 공을 연결했습니다. 순식간에 만들어진 골키퍼와 1대1 찬스. 하무스는 슈팅했지만 골키퍼 아르투르 데스마스가 얼굴로 막아냈습니다. 환상적인 연계 플레이의 시작이 되는 패스를 이강인 선수가 멋지게 넣어주고 은바페가 다시 하무스에 내줬으나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패배가 짙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습니다. 추가 시간 5분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전달받은 이강인은 채찍 같은 왼발 크로스를 올렸고 하무스의 머리에 정확히 배달, 강력한 헤더로 연결되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PSG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득점을 노린 PSG지만 경기는 3대3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종료 후 평점 전문 매체 폼몹은 양팀 선수들의 평점을 공개했습니다. 이강인은 45분만 소화하고 7.2점의 괜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센시오와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은 이강인은 슈팅 1회와 패스 성공률 89%, 기회 창출 1회, 상대 박스 네터치 4회, 볼 리커버리 1회를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제대로 뽐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소파스코어 평점에서는 7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지막 동점골을 넣은 하무스, 에머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에머리 선수는 풀타임을 뛰었고 이강인 선수는 45분만 뛰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후스코어드닷컴 평점에서는 하무스가 8점이고 이강인이 7점으로 에머리, 비티냐보다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에머리는 6.7점, 비티냐는 6.3점이었습니다. 이날 하무스가 8점으로 가장 높았고 하키미가 7.5점으로 2등이었고 이강인 선수가 7점으로 3등을 기록했습니다. 패배할 수 있었던 팀을 마지막 택배 크로스로 팀을 구해낸 멋진 어시스트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프랑스 PSG 리포트는 이강인의 톱클래스 크로스가 하무스의 골을 어시스트했다며 이강인과 하무스의 합작골 영상을 올렸습니다. 풋볼 리포트 역시 2001년생 이강인의 훌륭한 어시스트와 2002년생 하무스의 훌륭한 헤더가 동점을 만들었다고 조명하며 팀을 구해낸 이강인의 크로스에 현지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풋몹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올 시즌 이강인 등을 영입하며 선수단을 개편한 파리 생제르맹이 일부 선수를 한 시즌 만에 방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PSG는 올 시즌 영입한 선수를 이미 쫓아내고 싶어한다. 올 시즌 PSG가 영입한 바르콜라와 에르난데스는 성공적으로 팀에 적응했지만 일부 선수들의 상황은 복잡하다. PSG 경영진은 올 시즌 영입한 선수 중 한 명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선수단 전체에게 출전 기회를 주고 싶어한다. 특히 이강인, 베랄도, 바르콜라, 덴벨레, 에르난데스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었다면서도 반면 무아니, 우가르텟 하무스, 슈크리니아르 같은 일부 선수들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슈크리니아르에 대해선 PSG가 이미 강력한 결정을 내렸다. PSG 기술진은 올 시즌 슈크리니아르의 활약에 만족하지 않는다. 허리 부상을 안고 PSG에 합류한 슈크리니아르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PSG는 슈크리니아르의 포지션에서 활약할 새로운 선수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PSG는 올 시즌을 앞두고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난 가운데 이강인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선수들을 영입해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올 시즌 PSG에 합류한 이강인은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슈크리니아르는 PSG에서 부상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인터밀란의 주장으로 활약하며 2020년도 시즌 리그 우승을 이끌기도 했던 슈크리니아르는 PSG 합류한 후 한 시즌도 되지 않아 유력한 방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는 실력과 잠재력, 스타성을 인정받아 파리 생제르맹의 중요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것에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